K마켓의 최예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바로 오늘 밤부터 양적 완화 축소 규모와 사실상 또 오늘 밤에 내일 밤에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FOMC 회의가 이틀 동안 열리게 됩니다. FOMC 회의에 따른 경계감 그리고 추석 연휴 긴 매매 공백 기간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조금 예상대로 쉬어가고 있는데요. 2차선 중심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문제는 지금 쉬어가는 것은 예상했던 바지만 FOMC 이후, 추석 연휴 이후, 독일 총선 이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까? 그것이 관건이겠죠.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마감가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제 연휴 이후 어떻게 이 장세를 예측하는지 전문가들 의견도 종합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간밤에 약 한 달 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꽤 괜찮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나스닥은 파란불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0.7%,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0.6%가량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상승을 보일 뻔했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장중한 때 1.1%까지 오르면서 15,550선까지 갈 뻔했었는데요. 결국 15,500선에 지체 안 되는 쪽에서 한 118포인트 정도만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은 심지어 장중한 때 1,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8월 초 고점이자 사상 최고가인 1,709.67에 약 한 10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서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보시다시피 분봉상 윗꼬리가 달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었죠. 심지어 나스닥은 애플 주식 급락 때문에 이렇게 음봉 전환하면서 아예 마이너스권에서 끝나고 말았는데요. 여기 뭐라고 숫자가 적혀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13년 내 최고치를 장 초반 경신한 것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그 이후로 잠깐 분봉을 보시겠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밀리면서 장 초반 강세 이후로 계속 상승폭이 준 것은 3대 지수의 공통적인 상이었습니다. 역시 나스닥은 애플 급락 때문에 하락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 애플은 최근에 신제품 발표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신제품 발표 이후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에 5%대 급락하면서 500불과 점점 주식 가격은 좀 멀어졌었고요. 이런 가운데 좀 버티는 듯 했었던 주가는 전일 또 한 번 3%대 급락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 3개가 몰려있는 곳까지 밀리며 450불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단 서머스 휴가가 있었겠죠. 로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일단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이제 제넷 옐런이 되든 나머지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직에 오르게 되면 아주 점진적인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아진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핀코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 에리언이라는 CEO인데 연준은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서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대로 이번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들어갈 것이며 규모는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만 줄이는 현재 850억 달러 정도 매달 연준이 사주고 있는데 양적 완화 차원에서요. 이것을 한 700불 정도 혹은 750억 불 정도로 줄이는 방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기지 담보증권이라고 하는 MBS 증권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요거를 규모를 줄일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의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도 한번 체크해볼까 해요. 미국의 지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은요, 전월보다 0.4%가량 올라서 6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면서 6.29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넉 달 내 최저라고 합니다. 사실상 또 하나의 지표도 발표가 됐었지만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산업 생산도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상승폭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달러화도 그닥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잠시 후에 달러화 움직임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올랐는데 특별히 독일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독일 닥스 30 지수가 8,613포인트로 1% 이상이나 올랐고요. 영국이 한 0.6% 정도, 그리고 프랑스가 0.9% 정도 올랐습니다. 네, 유럽은 중요한 것이 참고로 유럽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무엇보다 독일의 총선이 우리 추석 연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약간 일주일 정도 뒤에 맞이하게 될 일요일에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총선이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라고 해요. 지금 분위기상은 메르켈 총리가 몸담고 있는 기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3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의 개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이미 앞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 증시 차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케이 어제 경매 날로 휴장이었었는데요. 휴장 이후 표정은 어떨까요? 네, 니케이가 0.1% 정도 오르고 있네요. 14,423.69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쉬는 듯했던 니케이가 소폭이지만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떤 흐름일까요? 자, 상해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쉬었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한 4월 연속 쉬네요. 하지만 2,200선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한 20포인트 정도까지도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껏해야 어제 종가보다 10포인트 정도 빠지는 것이 고작인데 잠깐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최근에 좀 급등했던 상해종합지수 차트가 되겠는데요. 6월 저점 이후에 이 꼬리는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 약 한 1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연속 바짝 오르면서 9월 들어서만 한 6.6% 정도 요 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최근 들어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2003년도 올해 최고점인 2,440이 아니라 그 이상 3,5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3,000포인트 이상 전망도 오늘 나왔습니다. 왜? 최근의 지표들이 계속 경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9월 HSBC에서 집계하는 제조 PMI가 아마 우리가 모두 다 쉬고 난 다음 월요일날 짠 개장을 오래간만에 했을 때 장중에 이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혹여 FMC에서 예상보다 좀 많은 규모의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한다 할지라도 독일 총선이 정말 예상을 뒤엎고 어떤 변수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어루만져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제 지표가 나왔다 하면 좋은 쪽이라는 것에 확신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자, 중국장 분위기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2,000선에서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열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일단은 파란불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연휴와 FOMC 회의 앞두고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상도 잠시 후에 왜 그런지 짚어드리죠. 2,000선을 웃돌기도 했었고요. 장 초반에는 2,010선 정도만 소폭 반납하면서 출발하는 듯했던 그래 뭐 어제 의외로 급등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가야지 했더니만 장중에 좀 낙폭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000선까지 반납하면서 1,994까지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2,000까지 반납하나 하는 찰나 다시 2,000을 회복을 하면서 지금 2,001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조금 올라오면서 2,000은 회복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자, 수급입니다. 코스피에 오늘 외국인들이요 18거래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에 얼마 매수하죠? 2,000억대 매수하는데 오늘은 1,000억대. 뭔가 외국인들도 우리 추석이라는 걸 아는지 약간 한 템포 쉬어가지만 매수 기조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만큼 사실은 그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도 이렇게 되면 한 9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재밌는 게 있죠. 뭡니까? 개인이 사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약간씩 보여지긴 했었지만 종가상 반드시 개인은 순매도로 끝내곤 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개인이 사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어떤 매수세가 오늘 낙폭을 조금 좁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530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대형주로 조금 넘어오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조금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차라리 중소형주 조금 더 들고 있지. 이제 코스닥이 좀 갈 것 같은데 아쉽지만 개인이 파니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엔요. 잠깐 코스피의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선물을 팔잖아요. 근데 기관이 선물을 삽니다. 물론 아주 많은 폭이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선물 지수가 아침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주 많이 판 것은 아니었는데 약간 매도가 개인과 동반해서 나오면서 좀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264선까지 지금 분봉인데요. 이탈하면서 263선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긴 음봉들이 오늘 2번이나 출현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분봉인데요. 기관이 이제 슬슬 선물 쪽에 매수하는 걸 보니까 물론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선물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 기관이 나중에 다 쉬고 나서 현물도 같이 외국인과 사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개인의 매매가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잠깐 개인 한번 수급배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외국인은 5천억대 현물을 샀었었죠.
자, 개인이 바로 이제 거래소에 사실 9월 이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9월이라고 봤을 때 9월 이후에 거래소를 한 번도 개인은 종가상 산 적이 없었었는데 오늘 과연 추석 앞두고 그런 모습이 나올지 재밌잖아요. 코스닥은 이미 오늘도 안 사고 어제도 안 샀으며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은 이제 슬슬 포기하는 흐름. 대신에 뭔가 코스피에 이제 슬슬 집중해보려는 찰나? 글쎄요. 기관은 코스닥을 이제 덜 팝니다. 자, 잠깐 기관 매매 좀 볼게요. 기관은 개인들이 코스닥을 이제 팔고 포기하고 넘어갈 때 기관은 코스닥을 덜 팔아요. 뭐 하루에 한 500억대, 200억대 쏙쏙 팔다가 100억 정도 남짓 팔고 있는데 요때 개인들은 이제 슬슬 거래소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한다는 얘기죠. 자, 곧바로 코스닥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18거래 연속 사면서 최장기간 순매수 랠리, 요거로는 한 1년 전과 타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7.04, 530과 또 좀 멀어졌고요. 일단 반등세를 좀 보이긴 하는데 반등폭은 역시 보시는 대로 미미합니다. 지금 0.1%대 반등밖에 못하고 있네요. 자, 코스닥의 분봉 잠깐 생략하고요. 코스닥에 한번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이제 분봉을 보고 계신데요. 외국인이 나홀로 사고 있죠. 전일에도 외국인은 샀었습니다. 일단 기관이 한 100억대 정도 매도하면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오늘 개인은요 이렇게 계속 매도했던 것은 아니고요. 살까 팔까 상당히 좀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확실한 것은 일단 그래 거래선 좀 한번 사보자. 여기서 시장이 더 가면 우리는 너무 소외거대 물량이 없어 라고 하면서 개인은 일단 코스닥에는 조금 정중동이고요. 기관의 매도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장중에 6원 이상, 4원 이상 오르면서 1086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지금도 거의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주 소폭만 오르는 듯 했었는데 상승폭을 좀 재빨리 장 시작하고 한 40분 만에 86원대로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상승폭이 다시 반납되는 듯 했지만 1085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폭이 커져서 지금 한 4원 가까이 오른 1086원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자, 간밤의 분위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최근 추이 보시기 이전에 잠깐 재료를 좀 언급드리죠. 최근에 이제 특별히 간밤에는요, 시리아 사태가 좀 해결된 것도 아마 앞서 유럽 증시, 먼저 좀 열리는 유럽 증시 랠리를 이끈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시리아 문제 이제 좀 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서머스가 자진 사퇴하면서 뭔가 이 양쪽 하나 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죠.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지표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라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1080원을 깨지 않으면서 일단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상승폭이 약간 더 커지는 이유는요, 수출업체가 아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조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사실 쉬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잠깐 차트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쑥날쑥했었지만 어쨌거나 1080원대는 깨지 않으면서 약간 바닥권을 만들었고요. 그 앞서서는 역시 가파르게 밀리면서 원화 강세가 진행됐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00원대 다시 들어가면 주식시장은 부정적이라고 하고 이것이 1050원대까지 들어가면서 원화 강세가 추가로 진행되면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방향성은 FOMC 이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면은요. 만약에 예상에 부합하잖아요. FOMC 회의, 이건 이제 환시장 전문가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이 예상한 대로 이번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면서 100에서 150억 달러 정도만 줄일 경우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니까 그때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는 NDF 그리고 달러화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고 뉴스에 팔자 예상 그대로 나와버리면 의외의 반대 방향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내 수급에 의해서 NDF 역의 분위기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양쪽 하나 축소를 결정하는 거 200억 달러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MBS라는 모기담보증권까지 우리가 이제 덜 사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달러화는 약세가 주춤하면서 아마 강세로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라 의외로 최근에 고용지표도 부진했고 이제 로렌 서머스도 탈락하면서 사실 차기 연준 의장의 그 윤곽은 다음 달 정도에 드러날 건데 그 사람들 입김도 안 들어갔을 이때 양쪽 하나 축소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번에 아무 결정을 의외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원달러 환율을 확실하게 더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런 거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환시장 전망을 조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요, 많이 빠집니다. 오늘 3% 가까이나 빠졌었고 3%대를 허용했었는데 지금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138만 7천 원. 잠깐 곧바로 삼성전자 차트 한번 열어보죠. 자, 삼성전자 일단 매도 창구에 외국인 이름이 많이 보이죠? 크레딧 스위스, 시티그룹, 맥쿼리 이렇게 뜨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140만 원대를 회복하고 나서 오늘 강하게 5일선을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3.9%까지 밀리면서 138만 원대 초반까지 오늘 허용을 했었군요. 자, 삼성전자는요. 근데 아마 이 이평선으로만 보면은 21선을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35만 원대까지 추가로 밀린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요.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크다고 해요. 오늘 비차익 쪽에서도 별로 약간의 매수 정도만 들어올 뿐 사실은 오늘 비차익도 매도 우위가 조금 커졌었거든요. 오늘 자연스러운 눌림목 조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사상 최저로까지 낮게 끌고 갔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지분율을 48.6%까지도 이상 끌어올린 영향에 단기 급등했잖아요. 때문에 오늘은 자연스러운 조정, 심지어 한 번 더 조정받는다 해도 135만 원대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 가운데 오늘 차는 다 쉬네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기아차가 한 1% 정도 눌리고 있습니다. 잠깐 곧바로 그럼 기아차 한번 차트를 열어볼게요. 전문가들은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괜찮다고 해요. 5일선 정도에 한번 이격을 좁히는 오늘 아주 좋은 조정. 사실 오늘 또 장중한 때 68,900원까지 소폭 더 추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5일선에서 아주 잘 붙어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양봉, 음봉 내면서 아주 잘 가고 있는 기아차. 오늘 조정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 대단하네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SK하이닉스 3만원 얼마만입니까? 그죠? 많은 국민들이 또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또 하이닉스가 드디어 2% 정도 오르면서 3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요, 중국 우시공장 화재 나면서 이때가 단기 저점이다 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지배적이었었죠. 이때였는데요. 그때는 사실상 약간 바닥을 만들면서 27,000원대에서 올라오면서 드디어 3만원대가 7월 초에 한번 크게 부러진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짚어볼 만한 부분이 물론 수급 상황이 되겠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악재가 있어도 샀던 외국인, 오늘 뭐가 눈에 띄죠? 그렇습니다. 이게 전일 수급인데요. 전일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9월 이후에 처음 사는 기관의 하이닉스 물량이 어제 종가 기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 하이닉스는 꽤나 급등했었는데 그때 기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규모만 보면 매수 규모가 기관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하이닉스에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주체인데요. 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수급이 좋아졌고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드디어 3만 원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엔 나머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흔들리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좀 흔들리고요. 현대중공업이 26만 원을 차이하고 있네요. 잠시 후에 두선주 움직임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좀 독보적인 두각을 보이는 IT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이 이제 아몰레드 포함한 신사업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저것 다 치우고요. 제일모직이 지금까지 많이 바닥을 헤맸었습니다. 제일모직은 85,000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굉장히 헤매는 그런 박스권에 전형적으로 갇히는 차트를 보여줬다가 오늘 4.7% 거의 5% 육박하는 큰 상승을 오래간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9만 원을 회복하고 9만 1,0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번엔 통신주입니다. 통신주가 최근에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현금 대신에 통신 같은 방어 섹터를 사라 이런 의견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KT가 1.6%대, SK텔레콤이 한 3%대, LG유플러스가 더 걱정입니다. 왜냐고요? 어제 이미 4%대 급락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KT는 참고로 튀니지텔레콤 인수 설이 있었는데 일단 검토를 조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조회 공시에 답변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시죠. 전체적으로 다 쉬어갑니다. 어제 참고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현대차, 기아차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날인데요. 오늘 기아차가 양호한 조정, 현대차도 참고로 21선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올 때 21선 패턴으로 올라왔던 현대차는 21선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21선에서 매수한다면 61선 정도를 손절로 놓고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오늘 한국타이어가 소폭 오릅니다만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를 오늘 장중에 한번 경신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연간 6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지었다 그러죠. 인도네시아 공장 지은 이유는 동남아 진출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헤스본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헤스본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튜닝 관련된 수혜 종목이었었죠. 헤스본이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결국 상한가까지는 무리인가 했었지만 상한가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게 이제 중장기적 그런 호재라고 하거든요. 튜닝 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은 1,200원, 1,250원까지도 헤스본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안타깝지만 신규 매수 가격은 1,050원대 정도 전후였는데 신규 매수로는 지금 이미 너무 주가가 올라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주입니다. 아까 현대중공업이 추가 상승. 어제 이렇게 되면요. 조선주도요. 자동차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오늘 추가 상승도 눈에 띄고 삼성중공업도 어느덧 43,000원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지만 그리고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또 3%대로 힘을 내고 있지만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벌써 15만 5천원대 현대미포조선까지 52주 신고가 행진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국내 증권사 한 리포트가 상당히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해요. 실적 개선세가 조선주 통틀어서 제일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미포조선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현대중공업은 제가 차트를 지금 시간 관계상 안 열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지금 이렇게 가지만 약간 눌렸다 N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니까 역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눌림목에 공략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조선주는 어떤 종목에든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 포트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어제 분할 재상장 이후에 한진칼 거의 상한가 갔었죠.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일단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재상장 이후에 안착 과정, 약간 분위기를 조금 정비하는 과정이니까 대한항공 수급 좋다고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현대상승은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 그 많은 낙폭을 다 줄였습니다. 오늘 유증가액이 나왔거든요. 16,000원 정도에서 유증 발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4,200원 정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 현대상승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축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돈 많이 조달하려고 유증을 하는 건데 돈을 조금밖에 조달을 못한다? 악재겠죠. 그래서 크게 밀렸었는데 낙폭은 다 줄였습니다. 대한해운은요 오늘 드디어 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삼라마이더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줄여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요. 그쪽에 인수가 결정됐는데 뉴스의 팔자 세력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양그룹주입니다. 결국 형제그룹인 오리온 쪽에서 담철곤 회장이 지지 의사를 밝혔었죠. 때문에 오늘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많이 오르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 셀트리온입니다.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상 좀 잠정 결정이 난 가운데 어제 마이너스 5%대에서 끝났던 셀트리온이요. 오늘 반등을 합니다만 역시 크진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좀 관망의 분위기로 아마 갈 거예요. 우리가 쉬고 하면서 날짜는 금방 지나갈 텐데 빠르면 25일 정도 증산위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회장은 지금 계속 공매도에 대한 방어 때문이지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다라고 조금 억울함을 표하고 있죠. 이번엔 LED주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그저 그렇지만 서울반도체가 아침부터 급등이었었고요. 그 뒤따라 루멘스, 오디텍, 루미, 마이크로 다 따라오고 있는데 상승폭은 안타깝지만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요. 서울반도체도 4자로 시작했었는데 4자는 다시 반납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호정에는 최근에 자회사 리스크 있었었는데요. 자회사 자꾸 부담을 떠안는다. 오늘도 상승세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는 양 매도가 나오는 종목으로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셉지스는 이제 혈우병 관련해서 미국과 어떤 기술 계약을 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했었는데 쫙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이셉지스는 오르면 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단기 순이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 이런 호재성 뉴스 있을 때 팔아버리고 나오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전략을 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코렌텍은 인공관절, 요거 이제 중국에 진출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 때문에 코렌텍도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관이 이 종목 좀 들어가고 있고요. 젠백스랑 차바이오엔을 준비했던 것은 전일 기관이 코스닥 종목을 조금
관심을 보일 때 매수했던 상위 5종목 가운데 이 두 종목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디톡스, 메디포스트도 오늘 2% 정도 상승합니다. 자, 이번엔 풍력주입니다. 어제는 태웅이 많이 올랐었죠. 태웅은 외국인 종목이었었는데 어제 고점 찍고 오늘은 약간 조용합니다. 현진 소재가 오늘 또 난리네요. 6% 정도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준 것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용현 BM에는 약간 매물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풍력주, 단조주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IT 부품주하고 일부 특징주 더 보여드립니다. 유진테크가 6%나 급등해요. 4분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데 아주 대체적으로 이 두 종목을 보시면 ELK는 급락입니다. 마이너스 8%대. 지금 3분기에도 2분기도 적자였는데 계속 적자 행진만 더 이어질 것 같다. 3분기에도 흑자로 턴어라운드는 좀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오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슈프림만을 준비한 것은 전을 외국인이 한번 사면서 급등을 시켰기 때문인데 오늘 약간 쉬어가고 있고요. KH 마텍은 약간 오늘 추천도 나왔었는데 잠깐 이 종목만 시간 없더라도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쌍봉에서 약간 밀리는 차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전문가는 추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3만 원대에 쌍봉을 찍고 최근에 이렇게 쭉 밀릴 때 기관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도에선 사실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61선까지 이탈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요 2만 5천 원대만 안 깨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다시 한번 3만 원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단지 수급이 꼬여서 그렇다라면서 펀더멘털은 양호하다고 KH마텍의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 유증 때문에 바른손과 바른손 게임즈가 급락합니다. 오늘 110억 정도 유증 결정 소식이 났는데요. 역시 두 자릿수로 크게 물리는 바른손. 오늘 개파락 이후에 낙폭이 계속 이런 상태고요. 제닉이 한 2% 정도 오릅니다. 제닉 차트도 잠깐 볼까요? 자, 제닉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제닉이 지금 121서 넘고 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계속 조용하지만 양봉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3만 원을 곧 보여줄 것 같은데 역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또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간다라는 데 베팅한다면 충분히 오늘 보유 주식을 홀딩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요. 시장 팁 화면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추석 이후에 약간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쪽에서 의견이 그러하고요. 반대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이 오늘 선물 사는 거 보니까 현물까지 쌍끌이 매수를 할 좀 조짐이 보인다 라시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급 그리고 시장의 추가 상승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충하지만 오늘 조선주에 대한 편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은 여러 차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 정말 외국인들은요 오늘까지도 계속 사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오늘 선물 쪽은 안 사지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것은 이미 FOMC 회의 이후에 전체적으로 뭐 일본을 팔고 인도네시아를 팔고 한국을 사고 이런 큰 그림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론을 낸 거다. 한국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한국을 많이 샀던 것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외국인들 변심은 없을 거다. 이미 간택을 받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현금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기회일 텐데 일부 현금화 어떨까요? 좀 너무 반반 전략인가요? 네, 너무 다 홀딩해서 가시지 마시고 약간 현금화 정도는 저도 일단은 찬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보름달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